우리는 흔히 전문가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 전문가라면 그들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처럼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문가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 의사가 직접 겪었던 몸과 마음의 붕괴,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깊은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파하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늘 자신의 이론처럼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이슬과 렌틸콩만으로 살아가는 신선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자신 역시 수없이 무너졌고 때로는 아주 쉽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말입니다. 그 붕괴의 역사는 그의 가장 치열했던 시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위안이 되어줄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하루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무게는 88kg까지 불어났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전공의 시절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당직 근무가 일상이었죠. 퐁당퐁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속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어지는 강행군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체중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렌틸콩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직실에 렌틸콩 통조림을 쌓아두고 한 끼 식사로 삼으면 엄청난 포만감 덕분에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 카이스트로 떠났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5,000원으로 살아보기, 당시 물가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아침은 굶거나 400원짜리 흰밥에 김치로 때우고 저녁은 김밥 한 줄과 라면, 그리고 값싼 유사맥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망가졌고 몸의 붕괴는 곧바로 마음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목과 허리에도 만성적인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은커녕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 분당까지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며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식당에 짜고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국 그의 몸무게는 성인이 된 이후 최고치인 77kg을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되찾았던 건강이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내부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고,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소파를 치우고 침대를 들여놓았고, 병원 지하의 코인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헬스장에서 씻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이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 후 그의 몸이 보낸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 근육은 4kg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8kg이나 채웠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이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이 그의 몸을 완벽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직 근무 후 다음 날이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40이 넘은 그의 몸은 과각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환자들에게 그토록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마시기 시작한 위스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는 또 다른 괴물을 불러왔습니다. 한밤중 병동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쪽잠에서 깨어날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출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컵라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컵라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직실 찬장에는 항상 컵라면이 몇 개 비치되어 있죠. 사실은 두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의 나를 위해 사다 놓게 됩니다. 한밤중에 병원 아래 마트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까지 왕복 20분이 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사기 위한 그 수고로움. 그것은 이미 단순한 허기를 넘어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중독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휴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을 인정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2달간의 휴식.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줄이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잠을 잤습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사라지자 그의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아냈던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야만 했던 이유, 즉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해결되니 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2달 동안 그의 몸에서는 지방만 4kg이 빠져나갔고 근육량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코티솔이 분비되어 식욕을 왜곡하고 우리를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끌지만 평온한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너진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을 바꾸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좋은 밭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망가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에 기름칠을 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돌보았으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멀리하고 충분한 지적 활동을 통해 뇌를 깨웠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있었기에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힘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직 직전 그의 혈압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높았지만
휴식이 끝난 지금은 정상보다 약간 낮게 측정됩니다. 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체중도, 몸의 구성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한번 고착되면 무서운 관성을 만들어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초기 단계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합니다. 그는 휴직 기간 동안 주로 집밥을 먹었습니다. 렌틸콩 즉석밥에 약간의 밑반찬, 그리고 저렴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곁들인 소박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낸 후 병원 식당 밥을 먹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반찬과 국이 너무나 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만 노력해도 놀라울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미각이 열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나빠지고 노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깊은 휴식일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자극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잘못된 습관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값진 성찰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잠시 당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좋은 밭을 일구고 건강한 습관의 씨앗을 뿌린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건강하고 풍요로운 열매가. 우리는 흔히 전문가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 전문가라면 그들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처럼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문가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 의사가 직접 겪었던 몸과 마음의 붕괴,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깊은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파하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늘 자신의 이론처럼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이슬과 렌틸콩만으로 살아가는 신선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자신 역시 수없이 무너졌고 때로는 아주 쉽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말입니다. 그 붕괴의 역사는 그의 가장 치열했던 시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위안이 되어줄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하루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무게는 88kg까지 불어났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전공의 시절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당직 근무가 일상이었죠. 퐁당퐁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속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어지는 강행군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체중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렌틸콩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직실에 렌틸콩 통조림을 쌓아두고 한 끼 식사로 삼으면 엄청난 포만감 덕분에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 카이스트로 떠났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5,000원으로 살아보기, 당시 물가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아침은 굶거나 400원짜리 흰밥에 김치로 때우고 저녁은 김밥 한 줄과 라면, 그리고 값싼 유사맥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망가졌고 몸의 붕괴는 곧바로 마음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목과 허리에도 만성적인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은커녕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 분당까지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며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식당에 짜고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국 그의 몸무게는 성인이 된 이후 최고치인 77kg을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되찾았던 건강이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내부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고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소파를 치우고 침대를 들여놓았고 병원 지하의 코인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헬스장에서 씻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이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 후 그의 몸이 보낸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 근육은 4kg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8kg이나 채웠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이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이 그의 몸을 완벽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직 근무 후 다음 날이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40이 넘은 그의 몸은 과각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환자들에게 그토록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마시기 시작한 위스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는 또 다른 괴물을 불러왔습니다. 한밤중
병동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쪽잠에서 깨어날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출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컵라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컵라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직실 찬장에는 항상 컵라면이 몇 개 비치되어 있죠. 사실은 두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의 나를 위해 사다 놓게 됩니다. 한밤중에 병원 아래 마트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까지 왕복 20분이 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사기 위한 그 수고로움. 그것은 이미 단순한 허기를 넘어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중독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휴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을 인정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2달간의 휴식.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줄이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잠을 잤습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사라지자 그의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아냈던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야만 했던 이유, 즉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해결되니 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2달 동안 그의 몸에서는 지방만 4kg이 빠져나갔고 근육량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코티솔이 분비되어 식욕을 왜곡하고 우리를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끌지만 평온한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너진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을 바꾸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좋은 밭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망가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에 기름칠을 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돌보았으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멀리하고 충분한 지적 활동을 통해 뇌를 깨웠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있었기에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힘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직 직전 그의 혈압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높았지만 휴식이 끝난 지금은 정상보다 약간 낮게 측정됩니다. 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체중도 몸의 구성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한번 고착되면 무서운 관성을 만들어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초기 단계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합니다. 그는 휴직 기간 동안 주로 집밥을 먹었습니다. 렌틸콩 즉석밥에 약간의 밑반찬, 그리고 저렴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곁들인 소박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낸 후 병원 식당 밥을 먹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반찬과 국이 너무나 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만 노력해도 놀라울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미각이 열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나빠지고 노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깊은 휴식일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자극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잘못된 습관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값진 성찰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잠시 당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좋은 밭을 일구고 건강한 습관의 씨앗을 뿌린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건강하고 풍요로운 열매가. 우리는 흔히 전문가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 전문가라면 그들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처럼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문가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 의사가 직접 겪었던 몸과 마음의 붕괴,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깊은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파하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늘 자신의 이론처럼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이슬과 렌틸콩만으로 살아가는 신선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자신 역시 수없이 무너졌고 때로는 아주 쉽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말입니다. 그 붕괴의 역사는 그의 가장 치열했던 시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위안이 되어줄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하루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무게는 88kg까지 불어났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전공의 시절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당직 근무가 일상이었죠. 퐁당퐁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속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어지는 강행군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체중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렌틸콩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직실에 렌틸콩 통조림을 쌓아두고 한 끼 식사로 삼으면 엄청난 포만감 덕분에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 카이스트로 떠났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5,000원으로 살아보기, 당시 물가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아침은 굶거나 400원짜리 흰밥에 김치로 때우고 저녁은 김밥 한 줄과 라면, 그리고 값싼 유사맥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망가졌고 몸의 붕괴는 곧바로 마음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목과 허리에도 만성적인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은커녕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 분당까지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며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식당에 짜고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국 그의 몸무게는 성인이 된 이후 최고치인 77kg을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되찾았던 건강이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내부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고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소파를 치우고 침대를 들여놓았고 병원 지하의 코인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헬스장에서 씻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이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 후 그의 몸이 보낸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 근육은 4kg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8kg이나 채웠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이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이 그의 몸을 완벽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직 근무 후 다음 날이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40이 넘은 그의 몸은 과각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환자들에게 그토록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마시기 시작한 위스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는 또 다른 괴물을 불러왔습니다. 한밤중 병동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쪽잠에서 깨어날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출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컵라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컵라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직실 찬장에는 항상 컵라면이 몇 개 비치되어 있죠. 사실은 두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의 나를 위해 사다 놓게 됩니다. 한밤중에 병원 아래 마트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까지 왕복 20분이 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사기 위한 그 수고로움. 그것은 이미 단순한 허기를 넘어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중독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휴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을 인정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2달간의 휴식.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줄이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잠을 잤습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사라지자 그의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아냈던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야만 했던 이유, 즉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해결되니 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2달 동안 그의 몸에서는 지방만 4kg이 빠져나갔고 근육량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코티솔이 분비되어 식욕을 왜곡하고 우리를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끌지만 평온한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너진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을 바꾸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좋은 밭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망가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에 기름칠을 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돌보았으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멀리하고 충분한 지적 활동을 통해 뇌를 깨웠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있었기에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힘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직 직전 그의 혈압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높았지만 휴식이 끝난 지금은 정상보다 약간 낮게 측정됩니다. 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체중도 몸의 구성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한번 고착되면 무서운 관성을 만들어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초기 단계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합니다. 그는 휴직 기간 동안 주로 집밥을 먹었습니다. 렌틸콩 즉석밥에 약간의 밑반찬, 그리고 저렴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곁들인 소박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낸 후 병원 식당 밥을 먹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반찬과 국이 너무나 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만 노력해도 놀라울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미각이 열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나빠지고 노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깊은 휴식일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자극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잘못된 습관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값진 성찰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잠시 당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좋은 밭을 일구고 건강한 습관의 씨앗을 뿌린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건강하고 풍요로운 열매가. 우리는 흔히 전문가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 전문가라면 그들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처럼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문가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 의사가 직접 겪었던 몸과 마음의 붕괴,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깊은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파하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늘 자신의 이론처럼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이슬과 렌틸콩만으로 살아가는 신선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자신 역시 수없이 무너졌고 때로는 아주 쉽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말입니다. 그 붕괴의 역사는 그의 가장 치열했던 시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위안이 되어줄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하루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무게는 88kg까지 불어났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전공의 시절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당직 근무가 일상이었죠. 퐁당퐁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속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어지는 강행군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체중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렌틸콩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직실에 렌틸콩 통조림을 쌓아두고 한 끼 식사로 삼으면 엄청난 포만감 덕분에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 카이스트로 떠났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5,000원으로 살아보기, 당시 물가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아침은 굶거나 400원짜리 흰밥에 김치로 때우고 저녁은 김밥 한 줄과 라면, 그리고 값싼 유사맥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망가졌고 몸의 붕괴는 곧바로 마음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목과 허리에도 만성적인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은커녕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 분당까지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며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식당에 짜고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국 그의 몸무게는 성인이 된 이후
최고치인 77kg을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되찾았던 건강이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내부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고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소파를 치우고 침대를 들여놓았고 병원 지하의 코인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헬스장에서 씻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이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 후 그의 몸이 보낸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 근육은 4kg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8kg이나 채웠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이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이 그의 몸을 완벽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직 근무 후 다음 날이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40이 넘은 그의 몸은 과각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환자들에게 그토록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마시기 시작한 위스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는 또 다른 괴물을 불러왔습니다. 한밤중 병동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쪽잠에서 깨어날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출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컵라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컵라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직실 찬장에는 항상 컵라면이 몇 개 비치되어 있죠. 사실은 두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의 나를 위해 사다 놓게 됩니다. 한밤중에 병원 아래 마트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까지 왕복 20분이 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사기 위한 그 수고로움. 그것은 이미 단순한 허기를 넘어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중독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휴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을 인정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2달간의 휴식.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줄이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잠을 잤습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사라지자 그의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아냈던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야만 했던 이유, 즉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해결되니 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2달 동안 그의 몸에서는 지방만 4kg이 빠져나갔고 근육량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코티솔이 분비되어 식욕을 왜곡하고 우리를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끌지만 평온한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너진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을 바꾸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좋은 밭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망가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에 기름칠을 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돌보았으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멀리하고
충분한 지적 활동을 통해 뇌를 깨웠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있었기에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힘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직 직전 그의 혈압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높았지만 휴식이 끝난 지금은 정상보다 약간 낮게 측정됩니다. 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체중도 몸의 구성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한번 고착되면 무서운 관성을 만들어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초기 단계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합니다. 그는 휴직 기간 동안 주로 집밥을 먹었습니다. 렌틸콩 즉석밥에 약간의 밑반찬, 그리고 저렴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곁들인 소박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낸 후 병원 식당 밥을 먹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반찬과 국이 너무나 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만 노력해도 놀라울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미각이 열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나빠지고 노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깊은 휴식일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자극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잘못된 습관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값진 성찰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잠시 당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좋은 밭을 일구고 건강한 습관의 씨앗을 뿌린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건강하고 풍요로운 열매가. 우리는 흔히 전문가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 전문가라면 그들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처럼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것이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문가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 의사가 직접 겪었던 몸과 마음의 붕괴,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깊은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파하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늘 자신의 이론처럼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이슬과 렌틸콩만으로 살아가는 신선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자신 역시 수없이 무너졌고 때로는 아주 쉽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말입니다. 그 붕괴의 역사는 그의 가장 치열했던 시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위안이 되어줄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하루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무게는 88kg까지 불어났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전공의 시절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당직 근무가 일상이었죠. 퐁당퐁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속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어지는 강행군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체중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렌틸콩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직실에 렌틸콩 통조림을 쌓아두고 한 끼 식사로 삼으면 엄청난 포만감 덕분에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 카이스트로 떠났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5,000원으로 살아보기, 당시 물가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아침은 굶거나 400원짜리 흰밥에 김치로 때우고 저녁은 김밥 한 줄과 라면, 그리고 값싼 유사맥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망가졌고 몸의 붕괴는 곧바로 마음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목과 허리에도 만성적인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은커녕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 분당까지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며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식당에 짜고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결국 그의 몸무게는 성인이 된 이후 최고치인 77kg을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되찾았던 건강이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내부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고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소파를 치우고 침대를 들여놓았고 병원 지하의 코인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헬스장에서 씻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이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 후 그의 몸이 보낸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 근육은 4kg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8kg이나 채웠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이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이 그의 몸을 완벽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직 근무 후 다음 날이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40이 넘은 그의 몸은 과각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환자들에게 그토록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마시기 시작한 위스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는 또 다른 괴물을 불러왔습니다.